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장사의 신이란 책 가지고 왔어요. 혹시 이 책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굉장히 유명한 책이에요. 이 책은 일본에 있는 요식업의 대가가 무조건 팔리는 비법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가 하면 다르다. 장사의 신에게 제대로 배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사를 좀 하고 싶다. 서비스업에 관심이 많다라고 하면은 이 책은 읽어보셔야 돼요. 정말 유명한 책이에요. 일본 요식업계 전설, 술장사의 신, 우노 다카시가 들려주는 장사에 대한 모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이 책을 읽고요. 감탄을 했어요. 정말 너무 좋아가지고. 어떻게 이런 책이 있지? 자, 이 작가의 전설, 장사의 신으로 불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요식업계에서 모르는 사람은 없대요. 그래서 오늘은 이 책을 한번 읽어볼까 합니다. 와세다 대학 경영학과에 들어갔는데요. 일찌감치 자신의 길이 아닌 걸 깨닫고 요식업계에 들어가가지고 5평 가게 시작해서 수도권에만 20개가 넘는 가게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유명 잡지에 실리지 않은 적이 없을 정도로 유명했어요. 근데 이 책을 읽으니까 그러니까 음식이 맛있고 맛없고 이런 걸 떠나서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식당이라면 망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주변에 혹시 사업을 하는데 잘 안 되거나 서비스 업종, 식당이 꼭 아니더라도 그런 서비스 업종에 있는 분들은 이 책을 꼭 읽어보셔야 돼요. 왜냐면 서비스의 대가입니다. 네. 제가 강력 추천하는 책, 또 읽어도 너무 좋은 책.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어요. 정말 이대로 할 수만 있으면. 선배가 대걸레로 바닥을 청소하는 걸 보면서 대걸레 대신 손걸레로 청소를 한다면 3개월 안에 주목을 받을 수 있겠군. 그래서 이분이 10대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할 때 어떻게 하면 눈에 띌 수 있을까를 고민했대요. 남들이 대걸레로 할 때 손으로 바닥을 닦았대요. 대박이죠. 그래서 자기는 관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주가가 그렇게 올라갔대요. 후쿠오카에서 유행하던 한 가게에서 힌트를 얻어서 화로구이를 도입했대요. 화로구이가 뭐냐면 카운터 앞에 꼬치구이기를 2개를 놨대요. 거기에 쇠사슬을 걸어가지고 그 사이로 가로지르도록 봉을 단 다음에 건어물을 걸어놨대요. 그게 대박이 났대요. 건어물은 하루 만에 전부 다 팔려버렸고요. 지금까지 팔았던 모든 안주에 매상이 되고, 그래서 음식이 잘 안 팔려서 고민인 사람은 새로운 메뉴를 만들어 보거나 실내 장식을 새롭게 바꿔가지고 계속 해보라는 거예요. 건어물을 그 꼬치구이기 위에다 걸어 놓는 것만으로도 눈에 보이니까, 들어오는 사람들이 카운터 앞에 있는 그게 보이니까 저거 뭐예요? 저거 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청소가 이제 문제였대요. 청소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들이 실내에는 조명이 되게 많기 때문에 조명에 수북하게 먼지가 쌓여있곤 했대요. 그래서 멍하니 청소를 하다 보면 구석구석까지 깨끗하게 하기 어렵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를 고민을 하다가 펜던트 라이트가 20개가 있다고 쳤을 때 각각의 조명에 청소 담당자의 이름을 붙였대요. 여기는 코우지, 이렇게.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코우지가 담당.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으니까 옆 조명보다 자기 조명이 더러우면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름을 붙였더니 조명이 다 깨끗해졌다라고 했습니다. 어느 날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대요. 그런 날은요, 백앤숍에 가서 귀여운 타월을 사와서 손님들이 몸을 닦을 수 있게 하자. 이 서비스는 이미지화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타월도 아니고 귀여운 타월이에요. 그래서 이런 특별한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비가 오는 날. 이 작가야는 원래 잘 된대요. 비 오면 우리 술 한잔 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주문을 받는데 어떤 분은 손님이 혼자 왔대요. 손님이 혼자 왔는데 족발을 시켰어요. 근데 그 족발이 큰 덩어리가 2개나 되는 메뉴였대요. 혼자서 다 먹기엔 너무 많은 그런 메뉴였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대요. 혼자 드시기엔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반만 내어드릴까요? 라고 하든지 다른 메뉴를 권하는 거예요. 이게 훨씬 친절한 일이라는 거죠. 가게가 성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손님이 더 즐겁게 이곳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반만 줄까요? 이 말은 가격도 깎아주면서 반을 주겠다는 거니까 이런 식당이 흔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대단히 감동을 받겠죠. 이 식당 또 오고 싶어. 나를 배려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틈틈이 그 한 명 온 손님을 단골로 만들기 위해서 공략을 하라는 거예요. 제대로 된 가게를 보고 다녀라. 가게를 시작할 때는 다른 음식점을 보러 다니면서 공부를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왜? 독립을 해서 차린 다음에는 가게를 보러 다닐 시간이 없을 테니까. 오픈 전에 다리품을 팔아 다른 가게를 얼마나 보고 다녔는지가 가게에 성공하고도 연결이 돼. 스스로 손님이 되어본 적이 없으면 가게를 하는 것이 무리야. 자, 여러분이 만약에 성공하고 싶은 분야가 있다면 그게 가게면은 가게를 많이 다녀보고요. 술집이면 술집을 많이 가보고, 강사가 되고 싶다 그러면 많은 강의를 들어보셔야 돼요. 작가가 되고 싶어요 라고 하는 사람은 많은 책을 읽어봐야 되죠. 그래서 어떤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어떤 책이 망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아이디어는 바로 실행할 수 없으면 의미가 없다. 시내를 가다가요, 주택 뜰 가장자리에 울퉁불퉁한 주전자를 화분 대신으로 삼아서 꽃을 심어둔 게 눈에 들어왔대요. 그래서 우리처럼 작은 가게에서 고급 화병과 비싼 화병보다는 주전자에다 화분에다가 이제 꽃을 심는 게 훨씬 매력적이다. 그래서 보자마자 바로 실행을 했대요. 돈도 많이 안 들고. 그리고 이 사람은 대나무를 보고서 굵은 대나무를 손에 넣은 다음에 일주일 뒤에 죽통주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냈대요. 그 대나무 술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이 일본에서 이제 이분이 이미 옛날에 다 하신 거예요. 자, 어떤 조개 전문점이 있었대요. 오사카에 있는 조개 전문점인데 보통 조개주라고 해서 홍합 껍데기를 그을려서 뜨겁게 데운 술과 함께 내어주는 그런 식당이었대요. 여기서 바지락을 주문하면 젓가락 대신 어떤 물건이 나와? 뭐라고 생각해? 뭘 상상하든 틀렸을 거야. 세상에 빨래 집게가 나오니까 이걸로 조개살을 집어먹는다는 재미있는 생각. 자, 조개 바지락이 안에 있는 걸 꺼낼 때 젓가락이 아니라 빨래 집게를 준대요. 재밌죠?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만나가지고 내 가게에도 적용을 하면 우리 손님들이 재미있어 할 테니까, 게다가 돈도 별로 들지 않아. 이렇게 재미난 가게를 가가지고 그런 소재들을 얻었대요. 빨래 집게로 조개를 먹으면 요즘 같은 시대에 인스타에 막 올라오겠죠? 어떤 날은 초밥집에 갔대요. 그날따라 전어가 너무 먹고 싶은데 거기는 가격이 좀 비싼 거야. 그래서 아내가 전어가 먹고 싶은데 좀 비싸네요 라고 얘기를 카운터에서 했대요. 손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다면 나 같으면 말이지, 다른 주문을 낼 때 슬쩍 전어 한 점을 같이 내줬을 거야. 그러면 손님은 굉장히 기뻐하지 않겠어? 여기 또 와야지? 다음에 누구를 데려올까? 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이런 한 번으로 단골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분이 성공한 이유를 알겠죠? 개업한 지 얼마 안 돼서 손님 이름을 물어보고는 준씨 닭튀김입니다 하고서 이제 튀김 내주는 거예요. 이렇게 손님이 오면 이름을 다 물어보고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이름을 얘기하는 거죠. 유라씨 우동이에요 라고 주면은 되게 감동받을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거는 그 손님이 돌아갈 때 이렇게 말한대요. 야마씨 잘 먹었어요. 대박. 자, 손님의 이름을 들을 뿐만 아니라 내 이름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둘이서 완전히 대화가 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손님과 서로 이름을 부르는 관계를 만드는 것, 개업하고 바로 일 때가 아주 좋아. 얘기를 걸 계기를 쉽게 만들 수가 있거든. 처음에 손님을 어떻게 끌어들일지 이미지를 화하는 거예요. 자, 어떤 날 손님이요, 좀 가볍게 먹고 싶은데 뭐 괜찮은 거 없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이럴 때 우리 가게 메뉴가 없지만 그 사람이 원하는 걸 줄 수 있어야 돼요. 면 종류라면 메밀국수, 열무국수, 우동 가능한데 어때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단골 손님이 되는 거죠. 여기는 메뉴에 없는 것도 이렇게 가끔 해주는구나. 물론 한가해야지 가능하겠죠? 그리고 장을 볼 때는 싼 걸 사지 않고요, 지역민들 물건을 산대요. 장보기는 무조건 그 지역에서 조금 더 싼 물건을 사는 것보다 오랫동안 쌓아온 인간관계를 지키는 게 훨씬 더 소중한 자산이다. 그들이 고객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스크림을 서비스로 줄 때요, 아이스크림을 주방에서 담아서
디저트로 보내는 게 아니라 아이스크림 통을 가져가래요. 큰 통을 가져가서 서비스 드릴게요 하고서 그 자리에서 푹 떠서 주는 거예요. 그럼 감동이 2배가 됩니다. 제가 그 필리핀에 갔을 때, 필리핀 맞나? 필리핀에 갔을 때 어떤 식당에서 밥을 무한 리필로 주는데 밥통을, 보온 밥통을 들고 다니면서 그 스티로폼으로 된 밥통을 들고 다니면서 안을 퍼가지고 이렇게 밥을 줬어요. 근데 되게 좋았어요. 그 서비스가. 우리가 갖다 먹는 게 아니라 그 들고 다니면서 밥이 없는지를 보고 이렇게 퍼서 주더라고요. 그 식당을 많이 갔던 기억이 납니다. 자, 예를 들면은 칠리 새우를 줄 때도요. 처음부터 특별히 많이 드렸어요 하고서 잔뜩 주면 안 된대요. 그럼 서비스를 받은 기분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이미 서빙을 한번 한 다음에 이제 가져가서 눈앞에서 접시에다 하나를 더 올려주면서 한 마리는 덤입니다 라고 했을 때 손님이 더 기뻐한다고요. 이런 심리를 잘 이용하고 있죠. 처음부터 수북하게 줘봐야 그냥 원래 이만큼 나오나 보다, 그냥 뻥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손님이 닭날개 튀김을 시켰을 때 이렇게 묻는다고 합니다. 오른쪽 날개가 좋으세요? 왼쪽 날개가 좋으세요? 정말 저 이거 보고 너무 빵 터졌어요. 그러니까 손님과 커뮤니케이션을 하자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훌륭한 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이런 말만 한마디 해도 분위기가 확 밝아진다. 사실 이렇게 우리가 식당에 갔을 때 무미건조하게 뭐 주세요? 네, 음식 나오고 끝. 그래서 관계가 없어요. 우리에게 소통이 되지 않아요.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유머러스하게 나에게 말 한마디 걸어주는 곳에 더 많이 갈 수가 있겠죠. 자, 어떤 날은요 이런 식으로 판촉을 한대요. 자, 지금부터 고기조림을 딱 5인분만 더 만들 거예요. 드시고 싶은 분 손 드세요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굉장히 팔기가 쉽대요. 저 같아도 좀 먹고 싶을 것 같아요. 이렇게 먹다가 뭔가 더 추가해서 먹고 싶을 때 많잖아요. 특히 이자카야 같은 데 술과 함께 안주를 먹기 때문에 추가로 뭔가 시킬 수 있어요. 근데 갑자기 고기조림을 5인분만 판대요. 뭐 이렇게 오늘 다 소진하고 싶은 메뉴를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죠. 5인분만 더 만들 거예요. 손 드세요. 이러면 손을 들 수 있어요. 선착순. 오다 노부나가의 집신직이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자기 품으로 차가운 집신을 데워가지고 노부나가의 환심을 샀다는 이야기가 있대요. 그러니까 집신을 가슴에다 이렇게 데워가지고 따뜻하게 해서 집신을 줬대요. 집신지기. 바꿔 말하면 그런 사소한 일이라도 눈치껏 알아채고 정성을 들일 수 있다면 상대방의 마음을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날 술을 파는데 위스키가 이제 떨어졌어요. 잭 다니엘은 있어요. 그것도 괜찮으시다면 재고가 다 떨어진 건 저희 잘못이니까 산토리 위스키와 같은 가격에 드리죠. 자, 산토리 위스키보다 잭 다니엘이 1,000엔이 더 비쌌대요. 거의 10,000원 이상이 더 비싼데 그냥 드리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런 서비스를 해주면은 그 온 사람이 내가 원하는 위스키가 없어도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더 좋은 걸 주니까. 그래서 식당을 하시는 분이 오늘은 뭐 어떤 재료가 떨어져서 무슨 음식이 안 돼요 라고 하는데 대신에 같은 값으로 더 좋은 걸 해드릴게요 라고 했을 땐 기분이 좋아요. 근데 그거 없으니까 딴 거 고르세요 하면 기분이 되게 나빠요. 왜냐면 내가 그걸 먹으러 왔는데 그게 없는 거지. 남은 회를 먹다 보면은 회가 꼭 남아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회가 이제 많이 나오면은 꼭 한두 점이 남아요. 자, 이 남은 회를 맛있게 먹게 하기 위해서 밥에다 김을 말기만 한 김초밥을 만들어 봤어. 이거랑 고추냉이에 간장을 살짝 뿌린 작은 접시를 같이 가져가서는 남은 회를 여기에 올려서 먹어보시겠어요? 맛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제가 실제로 이 책을 읽은 지 얼마 안 돼서 이 경험을 했어요. 어디에서 했냐면 어딘지 광화문 근처였던 것 같아요. 거기 어떤 횟집에 갔는데 종로 근처였다. 네, 종로 근처에 횟집이었어요. 회를 먹으러 갔는데 회가 남았어요. 회가 남았는데 진짜 회초밥은 아니고 그냥 밥 있죠. 식초밥. 동그란 식초밥을 한 5개 정도 나와서 회를 얹어서 먹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같이 있던 사람한테 저 장사의 신 책에서 본 내용이에요. 이 가게는 이 장사의 신의 내용을 되게 충실하게 하고 있군요. 되게 친절하고 되게 잘했어요. 너무 좋은 서비스죠. 초밥을 공짜로 먹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여기서 또 한 단계 앞서 나가서 회가 정말 많이 남았다면 그 초장에 버무린 야채 같은 걸 주면서 여기에 회를 버무려 먹어보세요. 회무침이 됩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밥에다가 그 야채를 얹어서 주면서 여기에 회와 초장을 넣어서 먹으면 회덮밥이 돼요. 라고 서비스를 할 수 있겠죠. 제가 횟집을 한다면 저는 정말 그렇게 할 거예요. 왜냐면 그거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적은 돈으로 고객에게 만족을 줄 수 있죠. 자, 음식을 바로 낼 수 없어 손님을 기다리게 할 때, 그럴 때는 소소한 안주거리를 서비스로 내주면 좋아. 자, 우리가 막 기다릴 때 계속 기다리면 되게 힘들죠. 근데 여기다 서비스를 주면은 기분이 좋아요. 뭐를 주던지. 마시던 맥주잔을 손으로 깨뜨려버린 일이 있었어. 그랬더니 점장이 새 맥주를 준비했으니까 드세요 라고 바로 한 잔을 더 서비스를 했대요. 마시던 맥주니까 아마 별로 안 남아있었을 수도 있는데, 근데 내가 잘못한 건데 감동을 주는 이 식당, 손님이 더 많이 가요 안 가요? 더 많이 가죠. 더 많이 팔아주고. 손님이 만약에 주문할 때요, 방어로 할까 참치로 할까 고민하다 참치만 주문한다면, 방어 한 점 서비스로 드렸어요. 오늘 건 맛있으니까 한번 드셔보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두 가지를 먹으려고 고민하다가 하나만 골랐어요. 그러면 나머지 하나를 한 점이라도 주면은 완전 기쁜 일이에요. 이렇게 감동을 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0년 전에 이 장사의 신이 작은 이자카야를 하던 시절에 회를 잘 못 썰었대요. 초보자라서 회를 예쁘게 못 써는 거예요. 그래서 절단면이 엉망진창이었대요. 그래서 이걸 만회하기 위해서 이런 이름을 붙였대요. 대충 썰은 회. 회 이름이 대충 썰은 회예요. 그래서 이거를 넓은 접시가 아니라 사발에 그냥 담아냈대요. 나쁘지 않죠. 대충 썰은 회, 막 썰은 회, 막회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냥 더 주지 말고요. 글래스 와인에 어떤 와인을 따라줄 때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평소보다 더 많은 양을 주자라고 생각했을 때 쭉 따르다가 보통 소믈리에들은 여기까지만 따라주죠? 라고 얘기를 하고 딱 멈추래요. 그러고 나서 하지만 저희는 여기까지 따라드려요 하고 더 듬뿍 따라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손님은 처음부터 많은 양의 와인을 따라주는 것보다 훨씬 더 기뻐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내가 음식을 빨리빨리 하고 싶어도 기다려야 될 것 같으면 이건 서비스입니다. 라면서 뭐든지 바로 가져갈 수 있는 걸 하나 내도 좋아요. 기다리게 한다는 건 반대로 단숨에 손님의 마음을 파고들 수 있는 하나의 찬스야. 특별한 걸 낼 필요는 없어. 고기 감자 조림을 접시에 담아내기만 해도 손님은 기뻐해 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손님이 기다리게 하고 있는 게 우리에게 뭐다? 기회다, 찬스다, 손님의 마음을 파고들 수 있다. 근데 반대로 이때 계속 기다리게만 하고 음식도 안 나오고 이러면 손님은 떠나죠. 여기 너무 오래 걸리고 서비스도 엉망이야 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비 오는 날도 찬스래요. 아까 비 오는 날에 제가 예쁜 타월을 베개숍에 사가지고 줬다고, 이제 닦을 수 있게 했다고 했어요. 자, 손님을 배웅할 때 갑자기 비가 내리면 이거 가져가서 쓰세요 라고 우산을 내민대요. 가게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건 어디에든 있어. 그러니 마구 이용해줘야 돼. 그래서 비닐 우산 같은 거 남아 도는 거 이런 걸 그냥 드리라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니까요. 이 우산을 받으면 손님이 너무너무 좋을 거예요. 비를 맞지 않고 집에 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우산이 다시 돌아올 수도 있어요. 10개 중에 1개라도 손님이 우산을 들고서 다음에 이 이자카야에 또 술을 먹으러 올 수 있죠. 두고두고 비 오는 때마다 이 장사의 신이 생각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일저일 전전하다 적성에 안 맞아 선택한 장사. 3개월이 지나도 테이블에 파리만 날리고 2번 이상 찾아온 손님도 없고 반값 광고지에 호객까지 해보는데 손님들 반응이 냉담할 때 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여러분 혹시 장사 주변에 하시는 분 있다면 아니면 자영업자, 서비스 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실만 합니다. 장사를 꼭 하지 않아도 너무 도움되는 포인트가 많아요. 일본 최고의 장사의 신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책으로 만나 뵐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